자,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뭐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좋죠? 좋아요? 좋으면 안 되죠. 예. 좀. 자, 종부세 일단 처음에 스타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종부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매기기 위한 세금이다 보니까 일단 합산 과세하는데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만 과세하는구나.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재산세에서는 뭐예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별도 합산 토지들, 종합 합산 토지들,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지. 절대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자, 특히나 회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같이 4% 분리과세하는 거, 별장처럼 4% 과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상 아닙니다.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대상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498페이지의 과세 대상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시면 한눈에 보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한눈에 보기 재산세 과세 대상과 종부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이제 표를 정리해 놨고요. 자, 그다음에 얘네들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누구한테 보내냐? 누구한테 보내기는 6월 1일 현재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과세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내가 나대지를 갖고 있긴 갖고 있지만 이게 뭐 공시지가 뭐 5천만 원짜리 땅이에요. 이런 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넘게 갖고 있어야만 과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별도 합산은요. 전국에 있는 별도 합산, 우리 전국에 있는 별도 합산 중에 가장 대표 주자가 뭐라고 했어요? 건축물에 대한 부속 토지라고 했잖아요. 상가 건물을 내가 전국에 5개 갖고 있는데 땅값을 다 합쳐봤더니 뭐 얼마가 넘는다. 자, 이게 8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거라고 하더라도 개별 공시가로 80억이 넘으면 시가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뭐 한 130억 이상 될 거예요.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흔해요? 흔치 않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내가 종부세를 내는데 요 땅 갖고 낸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개업하시면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고객 중에 한 가지죠. 한 분이죠, 그렇죠? 자, 다음에 우리 종합합산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우리 나들이생입니다. 얘는 5억 원이에요. 결국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넘어야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은 80억, 5억,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하는 사람들. 과세 대상이 얘네들은 맞는데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초과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과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에 대한 건 되십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토지는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지만은 자, 종합은 5억 원, 별도는 80억. 자, 넘는 경우 전국적으로 합산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합산. 자, 문제는 주택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주택은요, 별말이 없어요, 그냥. 아까 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이렇게 초과하는 사람들한테 고지하겠다는 건데 얘는 그냥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33회 때 문제의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33회 때. 자,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과세 기준이 현재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딱 이거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얘는 지금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80억 5억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주택은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때 과표 자 얘는 일단 6억 원을 차감을 합니다. 6억 원.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다 하더라도 집값이 만약에 5억 얼마다 이런 경우는 종부세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더더군다나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자, 1주택인 경우에는 11억까지 공제하거든요. 요게 작년에 이제 뭐 저 14억으로 느네 만에 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반대해가지고 이제 11억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11억.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주거용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 과세 표준 계산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억 원, 1세대 1주택으로서 단독 소유 갖고 있는 사람 경우에는 11억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근데 법인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법인은 공제해 주는 금액이 없어요. 법인이 주택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딱 요 한 줄만 나온 거예요. 그냥 재산세 낼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종부세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주택은 6억을 차감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1억을 빼주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빼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만 나왔어요. 그리고 요게 옳은 지문으로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이의 제기를 한 해 만에 그랬었는데 아니 법령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숫자 배울 때 근데 요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별도는 얼마? 80억. 자, 종합은 얼마? 5억. 주택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6억. 그다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1억. 그리고 법인은 빼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법인은 주택 갖고 있으면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무조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거,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아주 세게 매기고 있어요. 이게.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거는 근데 대신에 법인은 양도세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건.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됐죠? 예. 저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잘하면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개사님들이 사실은 여기까지만 안내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세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요 정도만 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얼마다까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출제위원님들은 생각이 달라서 자 이렇게 사업의 500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일단 이제 첫 번째 난관이 여기에요. 이걸 많이 어려워해요. 여기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 자, 나는 지금 일단 우리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재산세 담당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자,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는요, 구청에서 과세합니까? 세무서에서 과세합니까? 얘는 세무서예요, 세무서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금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했다가 전국적으로 합산을 해봤더니 이게 어느 정도가 초과되면 이때는 세무서에서 다시 한번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하고 9월하고 이 재산세 과세했던 그 자료 있죠? 그거 전부 다 이제 세무서 쪽으로 넘겨요. 그럼 세무서에서 보고서 물론 엑셀 정리한지 전사로 한지 모르겠지만 일정 금액 초과 리스트 쭉 뽑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종부세는 재산세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뭐 보유세 부담을 안 느껴가지고 안 팔아. 그래서 국가가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받아다가 정리해서 일정 금액 넘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보내는 세금, 이게 종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종부세는 걷어다가 국가가 갖는 게 아니에요. 또 국가가 걷어주긴 하지만은 다 지자체로 돌려줘요 또. 그죠? 자,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말 그것도 아니고 딱 국가가 나서서 내가 세금 왕창 걷어다가 지자체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나는 세무서 직원입니다. 나는 종로구 창신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종로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주택에 대한 걸 알아볼 건데 수업 목적상으로는 토지보다는 주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주택만 출제하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 미안했는지 토지에 대한 게 지문이 2개가 나왔어요. 세율만 물어봤지만 자 먼저 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종로세무서에 근무하는 종부세 담당자예요. 어떤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 전국적으로 주택을 계산해 보니까 이분이 5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합칩니다. 뭘 합쳐요? 6월 1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을 합칩니다. 전부 다 합쳐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자꾸 공시 가격이라고 말을 하죠. 지방세 할 때는 전부 다 뭐라고 해야하면 시가 표준액을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공시 가격이래요. 공시 가격. 다음 주에 할 양도세에서는 기준 시가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전부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 종부세에서는 공시 가격, 양도세에서는 기준 시가. 미묘하게 차이는 있지만은 수업 목적상으로는 무시하고 다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시가 표준액, 공시 가격, 기준 시가. 전부 다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감룡감님은 전국에 5채를 갖고 있는데 일단 합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까 과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뺀다라고 했죠 아까? 6억 원, 6억 원. 11억 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에 집 몇 채? 5채라고 했잖아요. 6억 원을 뺍니다. 6억 원. 그 말도 안 되지만 5채를 전부 합쳐봤더니 4억 8천이다. 이러면 종부세 안 나오겠죠. 그죠? 빌라들만 갖고 있어갖고. 근데 이거 합쳐봤더니 한 30억 되더라. 30억에서 6억을 뺍니다. 그러면 24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그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재산세는 그냥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거고 얘는 지금 합산과세하니까 합친 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일정한 금액 넘는 부분만 과세하니까 요 중에 6억 원을 빼준 거예요. 여긴 결국은. 이해죠? 물건별로 과세했냐 합산과세했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일정 금액 넘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요 차이예요. 자 여기다가 똑같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재산세 때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였어요? 재산세 때 60%. 토지 건물은 70, 얘는 60이었죠. 원래 종부세는 100%예요. 100%. 100%니까 의미가 있다 없다. 원래 없었거든요. 자 작년에 근데 갑자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을 60으로 낮췄습니다. 주택을.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맞춘 거죠. 그러면 토지는 100%예요.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는 70인데 종부세는 100%라고. 자 그래서 요거는 60이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요 정부에서 2023년도에는 80이라고 올리겠다고 말을 해놨어요 일단. 근데 이것도 올릴지 안 올릴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양도세 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던져온 게 너무 많은데 이게 통과될지를 봐야 돼요 이게. 근데 물론 요거는 이제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배우고 요렇구나라고 돼 있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 하자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과세 표준.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 곱하기 60 이거였다면 얘는 하나가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합쳐 과세하기 때문에 일단 합산한 다음에 60을 곱하는데 일정 부분 넘는 것만 과세할 거니까 6억 원을 차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만약에 그 1세대 1주택이었다. 1세대 자 1주택인 경우에는 자 얘는 추가적으로 얼마를 빼주냐면 5억 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5억 뺀 데서 6억 빼니까 얼마예요? 11억. 그렇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1억까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요. 자, 요게 있어요. 자, 반드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집을 요렇게 갖고 있었는데 자, 집을 자, 남편이 하고 이제 부인하고 만약에 50%씩 반반씩 갖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50%. 그리고 이 집의 공시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12억이래요. 이거 종부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50%씩 갖고 있는데 요 집에 대한 공시 가격이 12억이랍니다. 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거. 종부세는 무슨 별과세? 인별과세, 인별과세입니다. 그러면 남편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6억. 부인 얼마? 안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분양 사무실 가면은 요 얘기를 많이 해요. 요게 지금 분양가액이 얼마쯤 돼서 얼쯤 될 것 같은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12억까지는 안 나오니까 가급적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런 안내를 많이 해줍니다. 요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자 요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요거는 만약에 이제 한 뭐 10억 정도가 되는 아파트. 자 얘는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대요. 똑같이 50%씩. 이 집은 집이 두 개입니다. 집이 두 개인데 이 집은 남편 부인 공동 명의, 이 집은 온전하게 남편 명의. 이해하시죠? 그러면 세금은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10억에다가 그리고 얼마를 더 해야 돼요? 이게 6억이죠? 자, 더하면 얼마입니까? 16억. 남편 갖고 있는 거 16억. 부인 갖고 있는 거 얼마? 6억. 부인 안 나오겠죠? 남편은 여기서 6억 빼고 10억이 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각자 갖고 있는 건데 온전하게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때 합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남편은 16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6억을 빼고 10억 곱하기 60 하면 되고 부인은 어차피 6억이니까 이거 안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우리 집이 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요게 만약에 남편 명의라고 할게요. 이게 그냥 전부 남편 명의입니다. 자, 남편 명의인 경우에 12억이니까 얼마 빼주겠다? 11억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아닌 말로 극단적으로 하면 12억까지는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11억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억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1세대 1주택으로서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나중에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이건요, 오래 갖고 있으면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있고 연령에 따라서 세액공제해줘요. 세금 계산한 다음에 최대 80%까지 빼줍니다. 대신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요거를 9월 달에 선택을 해야 돼요. 부부 공동명의로 봐서 각각 6억씩 빼서 세금을 매길지 별 신고 없으면 그렇게 매길 겁니다. 근데 요걸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지만 남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해주세요라고 하면 세액공제 해줘요. 요거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전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시 가격을 합치는데 온전한 걸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걸 싹 다 합친다는 거. 긁어서. 아까 남편 같은 경우 16억. 여기에서 6억을 빼서 60% 곱해서 과표를 구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1억을 공제한다. 5억을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우리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전국에 있는 집을 합산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서울에 집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 말도 안 되지만 내가 문화재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 주택. 이해하죠? 이거 종부세 과세할까요? 딱 봐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합산을 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자, 합산하지 않는 집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결국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집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집들이 나와요. 자, 거기 어디 나오냐면 50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얘네들은요. 종부세 때 과세하지 않는다. 즉 과세 표준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집들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법정 임대사업용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용 주택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 안 매깁니다. 기숙사, 사원용 주택, 노인복지주택, 법정 미분양 주택, 문화재 주택, 어린이집택, 향교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기본과정 가게 되면은 이걸 또 암기 코드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요러요러한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다.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외운다라기보다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문화재 주택이 많이 나와요. 주택.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투기 목적의 집이 아니잖아요. 종부세 안 매겠다는 거예요. 종부세. 여러분 잘하시니까 센스를 믿어볼게요. 원래 난 집이 2개였죠. 2개인데 이거 과세 안 한다며요. 난 그럼 집 하나죠. 그럼 난 11억 빼주는 거예요? 11억 빼주는 걸까? 아니면 집이 2개이기 때문에 6억만 빼는 걸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11억 빼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집은 없는 셈 치는 겁니다. 없는 셈 아예. 없는 셈. 11억을 차감해 줍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세 표준이에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오케이. 자, 세율을 곱하는데 우리 아까 재산세 때 세율 주택은 몇 프로였어요? 주1사 0.1에서 0.4%.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의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모님 0.05에서 0.35. 0. 몇 프로대였죠? 그죠? 얘도 0. 몇 프로대긴 한데 세율이 높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만약에 자 2주택 이하입니다.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집이 2개나 1개인 경우에요. 1개인 경우에도 과세하는 경우 있잖아요.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반포자이다.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가 나올 겁니다. 11억 빼고도. 요때는 0.6에서 3.6%예요. 여러분 재산세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0.1에서 0.4죠? 최고세율 차이 보세요. 적은 것도 6배.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이게 8배 정도 차이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실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세금 받아보게 되면은 허걱하는 거, 허걱.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3주택 이상이에요. 이러면 더 높아요. 3주택 이상이라든가 당신이 집을 2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자다. 이런 경우에는 2배입니다. 자, 1.2에서 자 6.0%예요. 오. 그러니까 대박이죠. 내가 만약에 집을 2개 갖고 있다. 근데 그게 하필 또 서울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세율이 1.2에서 6.5%예요. 그럼 아까랑 비교하면 도대체 몇 배 차이예요, 도대체 이게 감론도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만 치면은 굉장히 높은 세율 중에 하나입니다. 자, 0.6에서 3.0, 1.2에서 6.0인데 우리 요거 외울 땐 이렇게 외우자고요. 요거 2주택 이하 5개죠. 5, 6에 30 그렇게 외워요. 2주택 이하 5, 6에 30, 5, 6에 30. 그럼 얘는 몇 배예요? 정확하게. 2배 아니야, 그러니까 2배. 1.2에서 6.0, 5, 6에 30. 2주택 이하 5, 6에 30. 나머지는 2배. 하여튼 대박입니다. 세율이 엄청 높은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자,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인데 일단 종부세액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종로구청에 있는 종로구청이 아니라 종로세무서에 있는 종부세 담당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감영감님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지금 종부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전국의 집을 합쳐 보니까 일단 쓰세요. 그러면 아, 자꾸 쓰니까 들어오지도 않네. 일단 쓰세요. 뭐 설명도 안 들어 막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예. 어디까지 했죠? 종로구청에 있는 종로세무서에 자꾸 헷갈리네. 종부세 담당자인데 감영감님이 전국의 집이 5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내려고 지금 계산하는 중이에요. 자,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 근데 이분이 완전하게 한 차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필요 없어. 다 무조건 합친 다음에 6억 원을 차감을 한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5채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인 경우에는 5억 차감해서 11억까지 빼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할 때 이분은 전국에 5채라고 했죠. 5채니까 요 세율 곱하는 게 아니라 뭘 곱한다? 1.2에서 6.0%를 곱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집이 2채예요.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제주도에 있답니다. 이거 합쳐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8억쯤 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곱한 다음에 요건 0.6에서 3.0만 곱하면 됩니다. 이거야. 오케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부세액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어요? 나중에 기본과정 가면 어려운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을 할 때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좀 있고 합산 과세하는 주택 아까 이제 뭐 임대사업용 주택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 할 때도 또 주택수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내기는 좀 그렇고 아까 그 문화주택 있죠? 문화주택처럼 그런 비슷한 집들은 이건 어차피 주택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취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취지가 이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종부세 안 매깁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주택세도 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항상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 뭐였어요? 과표 곱하기 세율 하면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산출세액이었죠. 근데 얘는 종부세액이래. 산출세액이 아니라 종부세액이네.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빼냐면 우리 이게 좀 어려워요. 재산세를 빼줍니다. 왜냐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그 감영감님이 만약에 종로구에 자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 갖고 있는데 자, 여기 15억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 노원구에 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10억입니다. 자, 합치면 얼마예요? 그럼 일단 종로구는 종로구대로, 노원구는 노원구대로 재산세는 걷었을 거예요. 그죠? 7월하고 9월하고 반반씩 걷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렇게 취합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6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종부세를 매길 때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25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재산세가 과세가 된 거고 종부세를 과세할 때는 6억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6까지는 재산세만 과세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야 6억부터 25억 넘는 거에서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내고 종부세는 종부세 또 내고 이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요만큼은 빼줄게라고 한 거예요. 전체 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6억부터 25억 사이에 과세된 재산세 있죠? 요 부분만 빼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32회 때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그때도 맞으라고 낸 문제는 아니고 아주 이상한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빼는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나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기출문제 과정 가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재산세 전부 다 뺀다 아니면은 기준금액 초과분에 과세된 재산세만 뺀다. 그렇죠. 요 얘기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구했으면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한 뭐 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할게요. 종부세가. 근데 재산세 과세한 게 얼마냐면 재산세 사실은 120만 원 냈거든요. 120을 전부 다 빼는 게 아니라 120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 재산세 있죠. 그게 만약에 80이라고 할게요. 80만 원만 빼주는 거지 120을 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빼야 산출세액이에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이 있는데 얘는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했더니 웬 종부세? 여기서 재산세 부분에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 재산세. 와,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요 그림으로 하면 요거예요. 요것만큼은 빼주겠다. 계산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하고 저도 수기로 계산 못해요. 요거는. 이해했죠? 근데 저 같으면 요걸 계산 문제로 한번 내볼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주어줘야겠죠. 종부세액은 300이고 전체 재산세는 120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 거는 80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산출세액이 얼마냐 그렇게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근데 이거를 사실은 중개사님들이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좀 그래요. 자,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부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은 각각 6억씩 빼니까 사실은 12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왔어요. 근데 남편 단독 명의로 갖고 있다든가 부인 단독 명의로 갖고 있으면 11억까지밖에 안 빼주나요? 그 1억이 갭이 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는 자, 여기서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금에서 빼면 세액공제예요. 나중에 양도세 할 때 나오는데 소득에서 빼면 소득공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근로소득에서 이렇게 소득이 없는 걸로 빼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하죠. 세금 다 계산한 다음에 빼는 거 세액공제라고 하고 산출세까지 구한 다음에 세액공제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씩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빼주는 건 아니고 아까 저기 있던 1세대 1주택 1세대 자 1주택으로서 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빼줍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혜택이 있는 거죠. 남들 6억 뺄 때 나는 5억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혹시라도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세액공제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액공제. 자, 요 세액공제는 자, 몇 프로씩 해주냐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공제가 있고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있어요. 요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령에 따른 공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연령에 따른 공제는 자 60세 이상이에요. 보유 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투기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보유를 세상에 한 20년씩 보유했어요.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을 만약에 이제 1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종부세액에서 요거 빼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몇 퍼센트를 빼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리고 보유 기간은 짧지만 나이가 한 70세다. 이런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공제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최대 가능한 건 80%짜리예요. 아니 그러면 아까 1억만큼 손해봤지만 요 100만 원에서 80%만큼을 빼주게 되면 80만 원 뺀다는 거 아니에요. 종부세 2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 종부세 구조를 보면 다주택자는 중과하지만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오래 갖고 있다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로서 혜택을 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건 몇 프로냐면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이러면 20%. 내가 여기까지 100만 원인데 나이가 63세요. 그러면 20% 빼니까 20만 원 빼면 8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자, 65세 이상 70세 미만이에요. 얘는 30%. 자, 나이가 70세 이상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40%만큼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 기간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나이가 75세다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 다 안 내고 40만 원 빼고 60만 원만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20, 30, 4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 30, 40. 2, 3, 4. 요거는 암기 코드를 아직 못 만들었어요. 옛날에 3년 전에는 이게 1, 2, 3이었거든요. 10%, 20%, 30%. 그땐 좋았어요. 영등포에 가면 1, 2, 3 나이트클럽에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1, 2, 3. 근데 거기가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콜라텍으로 바뀌었다. 60세 이상 갈 수 있다. 콜라텍은 1, 2, 3 콜라텍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20으로 바뀌면서 이건 좀 그랬죠. 영등포 1, 2, 3 아시는 분? 선생님 한번 던져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가본 적은 없고 이제 앞만 가봤습니다. 앞에만. 자, 보이면 볼게요. 진짜인데. 예. 자, 5년 이상, 5년 이상. 자, 10년 미만. 10년 미만. 자, 이것도 20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20%부터 출발한다 보시면 돼요. 10년 이상, 15년 미만. 얘는 40%예요. 뜬금없이. 얘는 그리고 15년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50%가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조금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는 좀 치사하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냥 60세 이상이냐 5년 이상이냐 요 정도만 물어볼 가능성이 크고, 대신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은 몇 프로까지? 80%까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 30, 40, 20, 40, 50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20부터 시작하는 건 됐죠? 얘도 20부터 시작하죠? 우리 요건 이렇게 외워요. 5년 이상 보유하라는 거는 이사 가지 말고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사는 몇 년 이후부터? 그렇죠. 이사는 5년 이후부터. 이사 가려면 이사는 5년 이후부터. 이렇게 하시라. 20, 40, 50. 나머지는 20, 30, 40. 이사는 5년부터. 자, 됐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6억을 빼서 60% 공정시장가격 비율 곱한 다음에 세율 곱하고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을 한 걸 보내면 되는데,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5억을 빼주면서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은 요 두 가지 연령에 따른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출세 여기까지 계산했더니 100만 원이 나왔는데 나는 나이가 73세고 보유한 것도 한 20년 보유했대요. 요러면 엄밀히 따지면 요 40과 50 한판 90%만큼 빼줘야 되는데 최대 얼마까지? 80%까지밖에 안 빼준다 해서 100에서 80 빼면 20만 원만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뭐 생각보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서 즉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듣던 건데 이거. 재산세 때 무슨 제도 있었어요? 상한선. 그렇죠. 계산하려고 했더니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온다. 얘도 상한선 제도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한선은요. 요건 이제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상한선은 얘는 150%예요. 여기다 쓰게 그냥 150%. 얘는 문제는 300%예요. 와, 150%, 300%. 자, 이게 뭐라고요? 상한선. 아까 우리 재산세 상한선은 토지냐 주택이냐에 따라 달랐잖아요. 얘도 물론 토지냐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주택도 2주택 이하다 이런 경우에는 직전 연에 비해서 150%까지. 근데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요. 300%면 여러분 3배예요, 3배. 그러니까 아주 안심하게 그냥 볼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세금을 100을 내면은 올해 최대 300까지 낼 수 있다는 거고, 작년에 종부세를 만약에 500을 냈다 그러면 아주 안심하고 3배면 얼마일까? 1,500까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건이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거 300%가 좀 그렇습니다. 예.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그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좀 뭐랄까 좀 안 좋게 본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제재하는 제재 사항이 3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법인은 이거 공제해 주는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법인은 그냥 무조건이에요. 6억을 공제하는 거 없다. 자, 법인 소유. 자, 우리 법인 소유 제재 사항 이제 3가지입니다. 자, 법인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하는 거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법인은 무조건 3.0, 무조건 6.0 두 번째입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법인 소유할 때는 이건 무슨 세금이 그냥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아니라, 야, 필요 없어. 너 법인 집 2개니? 무조건 3%. 너 집 3개니? 무조건 6%예요, 법인은. 이거 어디 법인이 이거 뭐 갖고 있겠어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상한선도 없어요. 자,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3가지 제사항이 있습니다. 공제해 주는 것도 없다. 세율도 무조건 3.0, 무조건 6.0이다. 자, 상한선 있다 없다? 상한선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주택에 대한 겁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 이제 납세열차 설명할 때는 다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분납 가능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 분납은 건 똑같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암기사항이 생각보다 좀 많죠. 많아요. 전부 다 암기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렇게보다는 이렇게 넓게 설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갖고 요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종부세까지 구하는 거 그따 치고 특히 요거 중요합니다.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는 것과 다른 데서 없는 독특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연령에 따른 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그리고 보내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네. 그래서 150%, 300%까지 이제 상한선 두고 있지만 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때는 3가지 공제해 주는 거 없어요. 세율도 무조건 3.0, 6.0이에요. 상한선도 없어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넘어오셨어요, 진짜. 오, 근데 되게 어려워했는데 좀 괜찮네요, 그렇죠? 근데 어렵죠. 1년 내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 이제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예, 불안한 눈빛, 그죠? 자, 보겠습니다. 개인 소유 주택의 과세 표준이에요.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칩니다. 여러분 이때 공시 가격 합칠 때는 아까 뭐라? 전체를 갖고 있으면 전체 가격, 지분 갖고 있으면 지분. 하여튼 네가 갖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 가격을 모아서 6억을 차감하고, 자 거기에서 얼마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다? 60인데 2023년도에 80이 될 수도 있다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요거는 이제 80으로 올린다라고 했어도 올리는 게 쉬울까요? 내가 봐도 올리는 건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낮추면 낮췄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자, 대신에 1세대 1주택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얼마를 차감한다 더? 5억 원, 11억. 원래 이거 작년에 3억 원 추가 특별공제가 생기려고 했더니 이거 반대해서 지금 떨어진 겁니다. 아직까지는 11억이에요. 공정시장가의 비율. 하지만 법인 소유 주택의 과표 보십시오. 빼는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시가격 합계에다가 대신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곱합니다. 그러니까 빼주는 거 없으니까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 빌라 하나 갖고 있다 하더라도 2억 원 곱하기 60%에서 1억 2천에 대해서는 세금 매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종부세는. 자, 대신에 이제 세율 보시면 이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뭐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즉 종부세 매겨요 안 매겨요? 안 매긴다. 투기 목적의 집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용 주택,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등등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되면 암기 코드를 이걸요. 임기사놈이 뭐 이렇게 막 한 게 있어요 이게. 임기사놈. 저 임기사놈. 이제 나중에 문어 뭐 어쩌고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다음 세율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2주택 이하 0.6에서 3.0 어떻게 했어요? 2주택 이하 하니까 5, 6에 30. 2주택 이하 5, 6에 30.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면 곱하기 2배 한다라고 했습니다. 1.2에서 6.0%. 근데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몇? 무조건 3.0, 무조건 6.0.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때만 유일하게 무슨 세율로? 비례 세율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여러분 말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 틀리죠. 비례 세율이 있으니까. 아니 치사하게 그런 문제 나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단순하게 암기 사항보다는 이렇게 내면은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 그냥 종부세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어야만 알기 때문에 이런 종합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요. 수능 형태로. 그게. 자,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 주택분 과표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법령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아까 그림 그렸죠? 25억 중에서 6억 초과해서 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택분 과표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요 세 줄 정도 알아두시고 이 말뜻은 아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이 어려우면 이 공제하는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셔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중과세 때문에 공제하는 게 있구나. 이거 질문은 생각보다 많이 해요. 이러면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 질문. 근데 이중과세가 아니죠. 그 부분은 빼주니까. 이건요. 자, 다음에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인데 이거 이름은 연령에 따른 공제라고 나와 있지만 법령에는 고령자 공제라고 나와요. 우리 60 넘으면 고령자예요? 나 얼마 안 남았네 이제. 고령자 그렇죠? 고령자 공제입니다 이제. 예. 자, 과세 기준이 현재 60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입니다. 그래서 2, 3, 4, 2, 3, 4 보시고 보유 기간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10년, 20, 40, 50. 이사는 5년 이후부터, 이사는 5년 이후부터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사실 이거예요. 60세 이상 많이 나오고 5년 이상 많이 나오고 중복하여 공제 가능할 때 70이냐 80이냐 90이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가끔 80%. 우리나라는 1357을 좋아하는데도 항상 이상하게 퍼센테이지 할 때 80% 좋아해요. 되게 그죠? 80% 좋아해요.
자, 다음에 이제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은 좀 설명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요것만 먼저 보시면 2주택 이하 소유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비해서 150.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 직전 연도에 비해서 300%. 요거 됐죠? 150, 300. 우리 그럼 재산세 때는 몇 프로죠? 재산세 때? 주택. 선생님, 네. 눈이 마셨어. 자, 주택, 재산세 주택 상한선. 옷 사이즈 같다 했잖아요. 105, 110, 130. 그렇죠. 105, 110, 130이었어요. 얘는 150, 300입니다. 자, 근데 다만 볼게요.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다 이런 경우 상한선 있다 없다? 없다. 상한선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잔뜩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요건 이제 이거 우리 재산세 보시면 재산세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하고만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 나왔냐면 100만 원만큼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게요. 2023년도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뭐 150만 원이었다. 주택이었다. 이러면 이렇게 안 보내고 뭐 105%까지만 보내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자, 일단 2022년도의 재산세하고 그 당시에 종부세하고 일단 합쳐봅니다. 이거 합치니까 만약에 한 500만 원만큼 나왔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2023년도 이제 재산세 납부했던 게 이게 만약에 또 100만 원만큼 납부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기에 대한 종부세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합쳐봤더니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커팅을 해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150% 대상이라고 하면은 얼마까지만? 150%니까 750만 원까지만. 이 얘기예요. 결국 재산세는 직전 연도에 재산세하고만 비교하지만 종부세 상한선 적용을 할 때는 직전 연도에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이번 연도에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려우면 요거는 제끼세요. 요거는 예. 자, 근데 그 내용은 보시면 세부담 상한이에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뭡니까? 총세액 상당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과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종부세끼리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계산 문제 안 나와요. 내용만. 여기까지. 여기서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막 삐질 것 같아 이제 막. 여기까지. 됐죠? 자, 종부세는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주택이죠, 주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틀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하는 거다. 내가 종로세무서 종부세 담당자다.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 5채 정부에 갖고 있으니까 종부세 계산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재산세 과세했던 자료를 모아다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일단 합친 다음에 6억 원 빼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혹시 집이 하나인 경우에는 5억 원 추가. 세율 요거 적용을 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재산세 냈던 것들 중에서 해당 파트에 대한 것들 공제하고 세액공제 적용하고 보내려고 봤을 때 상한선 걸리면 150%, 300%. 하지만 이 사람이 갑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이러면 세 가지의 제재사항 공제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 3.0, 6.0. 상한선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잘 이해하셨습니다. 진짜로.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서 이제 그걸 알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이해했었으니까 아주 해피해요. 그렇죠?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너무 심플해. 이게 다예요, 이게. 야, 주택에 대한 거는 세율도 엄청 복잡하고 무슨 세액공제도 있고 막 그랬는데 토지에 대한 거는 너무 심플하고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가 요 세율 나왔습니다. 세율. 자, 먼저 토지는 일단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일단 여기다 쓰고 할게요. 예. 자, 공시가격 일단 합쳐요. 자, 이것도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자 공시가격을 전부 다 합칩니다. 자, 근데 요 중에 이제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하고 별도 합산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거 계산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건데 같이 쓰고 있다 따름입니다. 내가 전국에 나대지를 세 필지 갖고 있는데 합쳐봤더니 7억이래요. 그러면 7억에서 얼마? 5억 빼고 내가 전국에 있는 상가에 대한 부수 토지를 합쳐봤더니 90억이랍니다. 90억에서 80억 빼고 10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각각 계산해요.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자, 근데 문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예요. 100%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도 100%였다가 갑자기 이제 정부 들어서면서 혜택을 준 거예요. 60으로 탁 낮춰준 거죠. 60으로. 자, 여기까지 하면 뭐다? 이게 과세 표준. 우리 아까 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얼마를 추가로 빼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냥. 심플해.
자, 여기다 세율을 곱합니다. 자, 세율은요. 종합합산 과세대상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겁니까? 아니면은 센 겁니까? 자, 우리 재산세 때 종합합산 몇 프로였죠? 재산세 때. 이 종까지 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자, 0.2에서 자, 0.5%. 무슨 뭐 조건만 산가?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나오는 그죠? 예. 자, 별도입니다. 별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별도는 얘는 0.5에서 이거 이제 0.5에서 자, 0.7%입니다. 재산세 때는 어땠더라? 별 리사 0.2에서 0.4. 주택에 비해서는 양호해요. 특히 별도합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 큰 저거 없이 그렇죠? 양호하죠.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싼데 요거 우리 이렇게 외우자고요. 종이요 별리사 이렇게 외웠죠? 종이요 별리사 1357 이렇게 외우죠. 종이요 별리사 1357. 종합이 아무래도 별도보다는 셀 거 아니에요. 이게 5나 7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에서 3%고 얘는 0.5에서 0.7. 종이요 별리사 1357 이렇게 해주세요. 종이요 별리사 1357. 근데 이번에 세율이 뭐라고 나왔냐면 0.5에서 0.8 이렇게 나왔다니까 지문으로. 이걸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좀 치사하죠. 0.5에서 0.8. 0.8은 뭐야 또 하여튼 0.7. 그래서 종이요 별리사 1357 이렇게 알아주세요. 세율입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뭐가 나왔어요? 종부세, 그죠? 예,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계산하고 나면은 뭘 빼줬나요? 재산세.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종로구에도 나는 이제 나대지를 가지고 있고 자, 노원구에도 이렇게 나대지를 갖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5억 원이고 얘가 3억 정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8억 원이죠. 이러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치니까 8억 원에 대해서는 이만큼 지금 이제 재산세가 과세가 됐는데 자, 요거 이제 5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5억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것만큼만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똑같아요, 이거.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산출세액입니다. 네, 산출세액. 아까 토지가 아니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액까지 나오게 되면 뭘 빼줬나요? 세액공제, 연령에 따른 공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얘는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인데 나이가 뭐 60 몇 살이고 몇 년 보유에다 그럴싸하게 냅니다. 근데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지 토지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죠.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인 경우에만 해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인 경우만 해주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으로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줍니다. 토지 안 됩니다. 그 일반적인 주택 안 됩니다. 이게 끝. 자, 마지막 상한선 무조건 150%. 이게 끝이에요. 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너무나 좋아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너무 좋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곡이 나와 있는 게 우리 어디 나와 있냐면은 503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나와 있던 게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요거 기초서 한 번씩 좀 읽어보세요. 아니면 복습을 안 해요? 복습 해주시면 땡큐. 근데 할 땐 요거 한 번쯤 읽어주세요. 요것도 이거보다 더 요약한 거 없습니다. 가끔 보면 기초서 보는 게 너무 막막한데 뭐 요약된 게 없는 이거보다 어떻게도 요약을 해요. 예.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기절하시겠네. 그죠? 지금 요게 아마 세법 파트만 한 100페이지쯤 돼요. 100페이지. 기본서 페이지는 400페이지가 넘어요. 세법만. 그럼 민법은 얼마나 되겠어요? 8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지 이제. 맞아요. 진짜 그래요. 나는 기본서 페이지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 뭐 세법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300 정도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사이즈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본사에서 늘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막 늘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월달 되면은 1월달부터는 기본서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 그 33회 회장님 여기 계신 분 왔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세법 몇 개 받았어요 했더니 이제 4개 틀려서 12개 받았대요. 잘하셨네. 근데 제가 항상 1년 동안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서를 좀 많이 보시라. 1년 내내 보실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그 기본 과정 동안만이라도 기본서 볼 수 있으면 많이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처럼 말로 풀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계산 구조는 다 알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만 그게 긴 문장으로 나왔을 때 매칭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그거 매칭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지 요거 그 노트 필기만 갖고 그것만 보시게 되면은 문장으로 나왔을 때 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문장으로 나오는 거는 법령 자체를 그대로 실어 놓은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없죠. 아시겠죠?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은 간략간략하게 숫자 위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조항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기본서 때 많이 읽었던 거 눈에 익었던 그걸 해야 빨리 풀 수 있지. 이게 하나하나 무슨 말인지 안다 하더라도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법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는 말씀하시는 게 공식부까지 다 풀고 나서 세법을 풀 시간이 됐는데 10분 남았대. 이러면 이제 막 사람이 알던 것도 못 풀어 이제 막 당황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나중에 되면은 기본서 보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최소한 기본 과정 10주 동안 1월부터 3월 중순까지만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기본서를 많이 보세요. 이거는 세법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과목에도 특히 공법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저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학교 쌤분도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이 옛날 계속 기본서를 많이 보라고 했는데 세법도 세법인데 자기는 공법에서 많이 도움이 됐대요. 오히려 공법도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더니 처음 볼 때는 아득합니다. 무슨 목침보다 더 두꺼워요. 처음 볼 때는. 근데 그걸 다 보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쭉 보시면서 이제 밑줄침 위주로 보시고 부수적인 설명 자체도 읽어볼 수 있으니까 예, 기본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근데 전부 다 이제 암기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04페이지에 보시면 비과세라고 나와 있는데 자, 비과세. 자, 요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재산세 비과세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 자, 이 말은 어차피 여러분 종부세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재산세 과세한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다음에 종부세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세가 비과세래. 그럼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나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되고 감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납세 절차 됐습니다. 이제 주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이해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이 정도 틀만 알면 돼요. 네, 틀만 알면 그렇죠. 종부세 그리고 한없이 어렵게 하려면 어렵게 할 수 있는데 법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다 보니까 중요한 틀 위주로 이제 그렇게 시험을 내니까 진짜 장담합니다. 종부세하고 양도세 공부할 때 무지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막상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 볼게요. 납세 절차. 자, 얘는 이제 자, 고지징수한다. 자, 아니면 이제 정부 부과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정부 부과 방식이라고 말을 해요. 아까 우리 재산세 뭐라고 했어요? 보통 징수. 자, 얘는 납기가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자, 12월 15일까지입니다. 자, 얘 또 고지서를 보낼 때는 며칠 전까지 보낸다. 자, 5일 전까지 보니까 11월 말쯤 되면은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자, 요것도 똑같죠?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국세다 보니까 얘는 이제 어디서 이제 고지합니까? 세무서에서 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세무서라고 하는 거는 물건 소재지입니까? 주소지입니까? 주소지, 그쵸? 요게 이제 국세이기 때문에 요런 차이가 있죠. 우리 아까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이 사람 재산을 싹 다 합쳐서 우리 동네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죠. 고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나는 집이 5개 중에 문화재 주택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돼서 종부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야 다시 자,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자, 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종부세만 고지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시험 문제에도 엄청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답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재산세랑 섞여갖고 나와요. 재산세는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걔는. 재산세 안 되고 유일하게 종부세만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읽다 보면은 그럴싸하거든. 재산세 안 됩니다. 종부세만 가능해요. 자, 그리고 아까 자, 이렇게 이제 고지서로 날라온 게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만 원. 자, 근데 내가 스스로 신고한 세금이 이제 80만 원이라고 하겠어요. 이러면 과세관청에서는 고지서 보낸 거 그냥 없던 걸로 칩니다. 오케이. 네가 신고했지? 난 고지서 보낸 거 찢어버려. 대신에 이제 팔을 걷기 시작하죠. 이 XX 봐. 자, 근데 신고한 게 맞대요. 그러면 머쓱하죠. 근데 얘가 맞다 이러면요. 자, 가산세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이때 붙는 가산세는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하고 당연히 덜 냈으니까 자,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치사하게 내면 요것도 나와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 아니에요. 근데 신고 안 했다고 붙는 가산세는 붙을 리가 없겠죠.
과소 신고했다고 붙는 가산세 붙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 자, 원래 이거 신고하는 세금이다 아니면은 고지서 보낸 세금이다. 고지서 보낸 세금이에요.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안 했다고 붙는 거 아닙니까? 신고 안 했다는 가산세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원래 고지서로 보내는 거지만 신고 납부를 지가 선택을 해서 잘 신고하면 다행인데 과소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과소 신고 가산세. 그래서 요 두 가지 좀 잘 보셔야 돼요. 과소 신고 가산세나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과세가 될 수 있어도 신고 안 했다고 붙는 무신고 가산세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렇죠? 오케이.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서 보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에서 했던 건 뭐냐면 상한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요것도 상한선 있죠? 보내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네. 자, 그런데 토지에 대한 상한선은 몇 프로냐면 얘는 150%예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주택에 대한 상한선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인 경우입니다. 야, 이거 상한선 몇 프로였죠? 150% 그렇죠. 오케이. 얘는요. 300% 그렇죠. 오케이. 자, 300%예요. 요거는 일단은 고지서가 나온 상태다, 안 나온 상태다. 아직까지 안 나온 상태. 과세관청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것도 잘 보시라고 했어요. 상한선. 우리 직전 연도에 재산세, 자, 플러스 종부세. 자, 요거끼리 비교를 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끼리만 비교하지만 종부세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요끼리 비교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재산세 뭐 나왔냐면 소액 징수 면제가 나왔어요. 고지서 한 장당 얼마 미만일 때? 2,000원 미만일 때.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세금을 많이 매기 위한 세금이지 이게 깎아주기 위한 세금이 아니잖아요. 종부세가 2,000원 미만으로 나올 리도 없거니와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받을 겨 아마. 그죠? 어쨌든 그거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받았어요. 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잘라낼 수 있는 제도, 무슨 제도? 그렇죠. 분할 납부입니다. 자, 분할 납부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것도 똑같아요. 납기별로. 자, 납기별로 얼마 초과하게 되면 그렇죠. 금액은 똑같습니다. 자,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데 차이가 있으니 자, 몇 개월 얘는 6개월. 그렇죠. 6개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재산세 때는 252개월, 얘는 256개월. 우리 다음 주에 배우는 양도세는요.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또 2개월이에요, 걔는. 그러니까 양도세를 계산해 봤더니 1,800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내고 나중에 800. 양도세를 계산해 봤더니 3,000만 원이다. 이러면 1,50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1,000만 원 넘어야 분납 신청할 수 있어요. 분납은 그게 다예요. 분납은 여러분 252개월, 256개월, 1,000만 원 2개월. 이것도 아주 그냥 입에 붙어야 돼요. 특광도, 도구, 시군구, 종이호, 변리사, 1357 이것처럼 아예 붙어 있어야 돼 그냥.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게 과목마다 몇 개씩 되죠. 뭐 몇 개만 돼. 엄청 많지. 그죠? 아유, 참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괜히 공부를 시작했지. 이런 분 계세요, 혹시? 벌써? 그런 분 없죠?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그냥 지금부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왕 발 들이셨으니까 10월 달까지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기회비용 배우죠. 학기로해서. 기회비용 생각하면 여러분 되게 지금 비싼 공부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낸 것뿐만 아니라 그 지금 시간 동안에 돈을 벌었으면 얼마를 벌 것이며 내가 놀러 다녔으면 얼마나 많은 효익을 누릴 것 이거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하셔야 돼요. 합격만 하면은 모든 게 보상이 됩니다. 진짜. 물론 이제 뭐 돈으로 보상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만의 뿌듯함, 자부심 뭐 이런 거, 즐거움 뭐 이런 거 있죠. 네. 행복함 할 수 있어요. 자, 분납 똑같아요. 자, 여기 만약에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500만 원 이하입니다. 법령에는 조금 차이가 있게 나오는데 자, 요거랑 똑같이 자, 250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할게요. 자, 250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자,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납 신청 언제까지 할까요? 10일 전일까요? 납기까지만 신청하시면 될까요? 납기까지만 이것도 그렇죠. 네, 납기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재산세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했어요? 10일 전까지. 왜냐하면 그거는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10일 동안 여유를 좀 줘라. 그래야 이걸 받을지 말지 평가를 하는 거지. 이걸 그때까지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얘는 근데 금액만 넘으면 심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라줍니다. 12월 15일 날 가서 종부세 고지서가 400이 나온 거예요. 12월 15일 날 가서 이거 한 번에 못 내니까 250이랑 150이랑 잘라주지 않을래요? 그럼 잘라줘요. 그냥 거기서.
내야 할 게 만약 700이 나왔어요. 350만 원씩 잘라주시지 않을래요? 바로 해줍니다. 그거는 바로 해줘요. 자, 그런데 네 번째는요. 물납 돼요, 안 돼요? 자, 요것도 32회 시험에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렸죠?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요. 이게 맞다니까. 여기 지문 그냥 그 지문 이렇게 그냥 예. 분할 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물납 이게 문제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왠지 그 재산세랑 항상 비교해 보다 보면 얘는 또 물납이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물납되는 거는 오로지 재산세. 물론 범위를 조금 넓혀나면은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하긴 한데 상속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것 중에는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 재산세 물납은 얼마 초과해야 가능했죠? 1천만 원 그렇죠. 1천만 원 그렇죠. 뭘로 낼 수 있었어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종로구면 종로구 내에 있는 거지. 딴 데 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이제 부가세. 자, 부가세도 이것도 납부할 때 부가세가 있고 감면 시에 부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납부할 때 부가세 뭐 있었죠? 재산세? 지방교육세 그렇죠. 지방세니까 국세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국세잖아요. 자, 국세니까 뭐가 붙겠어요? 그렇죠. 재산세, 그러니까 종부세 고지서 날라온 걸 이렇게 보면은 종부세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특세 대신에 감면시에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납세 절차는 얘는 또 요게 다예요. 요게 지금 일부러 그래서 납세 절차는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종부세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비교하시라고 이거는 그래서 항상 볼 때 같이 나중에 되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게 만약에 요게 나왔다 그러면은 자, 취득세부터 처음부터 취득세는 무슨 거죠? 신고납부 언제까지 하죠? 60일, 3개월, 6개월. 등록명세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세금을 다 5번씩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공부가 어느 정도 일단 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6월 달, 5월, 6월 그때쯤 되면은 그렇게 하시게 되면 뭐 이제 뭐 굳어지는 거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납세지 보겠습니다. 자, 국세입니다. 자, 국세다 보니까 얘는 어디가 돼요? 그렇죠. 주소지 관할. 오케이. 주소지. 자,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소지하고 비슷한 본점 소재지 그리고 얘는 이제 어디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세무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얘는 세무서 국세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이군요. 자, 다음 원칙적으로는 뭐다? 고지징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징수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부부과 방식, 고지징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12월 1일부터 15일. 근데 이것도 유치하게 오답으로는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참 많이 나와요. XX. 이게 뭐랑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세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재산세는 16일부터 말일까지지만 얘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유치하지만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안 속을 것 같죠?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요. 여러분 세법은 언제 봐요? 맨 마지막 시간에 맨 마지막에 봅니다. 그리고 일단 공법을 봄으로써 멘탈이 털린 상태에서 내가 혹시 공법 꽈랑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면서 공시법도 풀고 이거 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이런 것도 안 들어와 눈에. 문제는.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게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때 모의고사 때 충분히 어렵게 내드려서 멘탈 털리게 될 테니까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도 언제까지 보내요?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보냅니다. 자, 다음에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관할세무서장은 물건소재지 세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 주소지 우리 동네 세무서에다 신고합니다. 자, 이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던 걸로 하겠다. 없던 걸로 한다라고 하는 건 100만 원짜리 보낸 건 일단 찢어버려. 대신에 너 볼 거야 내가. 뭐 이거죠. 그렇죠? 자, 분납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250을 초과하면 이거 매우 매끄러워. 그럼 6개월이면 그러면 12월 15일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250만 원 냈다라고 칠게요. 자, 나머지 150만 원 그럼 언제예요?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150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개월. 주변에 저거 너무 많이 나와서 6개월 동안 분납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종종. 많지는 않지만.
자,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인데 조금 문구의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을 넘거나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세액. 아까 400이라고 하면 그럼 250 말고 나머지 150. 자, 납부할 세액이 500을 초과한다.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자, 언제까지 신청해요? 납부 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절대로 10일 전까지 아니에요. 그날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인데 4번. 아, 요건 좀 보셔야 돼요. 자, 요건요. 얘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요렇게 볼게요. 우리 아까 이 단독주택을 이제 요렇게 이제 하나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남편이 만약에 이제 50%, 또 부인도 좀 비율 달리 할까? 70이라고 할까요? 70%, 네, 부인은 30% 갖고 있대요. 자, 요 집이 얼마짜리냐면은 요게 20억짜리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20억짜리 주택. 지금까지는 뭐냐면 요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무조건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니까 각자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각자 계산하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억에다가 70%면은 얼마예요? 14억. 14억. 여기서 얼마를 빼요? 11억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거? 1세대 1주택인데? 그것도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인 경우에만 11억을 빼는 거지 공동 소유인 경우 6억밖에 안 뺍니다. 14억에 6억 빼서 여기다 이제 60%를 곱해서 이것만큼 이제 여기다 세율을 곱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부인입니다. 자, 부인 같은 경우에는 6억이죠. 2, 3은 6이니까 6억에서 6억 빼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옵니다. 근데 남편은 어쨌든 과세가 되겠죠.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아유, 이걸 우리 뭐죠? 그 남편 명의로 한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얼마가 나올까? 자, 남편 한 사람 갖고 있으면 일단 20억에다가 마이너스 11억을 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60%를 곱하는 거죠. 요게 지금 얼마냐 하면 8억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9억이에요. 자, 문제는 이게 더 유리할 것 같지 않느냐? 남편이 75세에다가 보유한 지 20년이래. 얘는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얘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청와대 그 뭐라고 했죠? 청와대 국민청원? 거기에도 막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게 반드시 부부 공동명의만 가능해요. 오로지.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지 1세대 1주택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갖고 있다.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배우자랑 갖고 있는 경우예요. 배우자. 그리고 1주택, 이 집밖에 없어야 돼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에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 배우자랑 공동으로 1주택을 갖고 다른 세대원들은 집이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요거는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7대3으로 갖고 있으면 반드시 지분이 큰 사람이에요. 남편. 근데 요즘 되게 5대5로 갖고 있죠? 5대5로 갖고 있으면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선택할 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조건 남편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렇죠. 연령에 따른 공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부인이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누나,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분이 높은 사람,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사람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문제는 요거는요. 자,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때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요게 이제 32회 때 뭐라고 나왔냐면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몸매기 신청해줘요.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둘이 갖고 있지만 한 사람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7대3대로 각각. 부인은 보내지 않겠지만 남편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은 마치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과표 계산할 때 5억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해주고 이거보다도 이게 제일 크죠. 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준다가 아니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게 또 오다 보면 또 10월 16일부터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9월 달 그때 신청해야 돼요. 9월에 우리 모두 신청하냐면 아까 그 합산 배제 주택이 있죠. 나는 임대사업용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빼주세요라고 9월 달 요거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과세관청에서 검토를 해요. 네가 신청한 게 진짜로 법정 요건에 맞느냐. 그러면 맞으면은 빼고서 종부세 보냅니다. 항상 종부세에 대한 거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신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506페이지까지 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합소득세는요.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32회, 33회 엊그저께 시험 본 것 중에 종합소득세가 2문제가 출제가 되긴 됐어요. 그 전해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는요. 올림픽이요. 3년에 한 번 나오고 4년에 한 번 나오고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33회 때 나왔어요. 그럼 이번엔 안 나올 거예요. 34회 때는 종합소득세 안 나올 겁니다. 아마도. 자, 그래서 설명도 거의 별로 안 해놨죠? 이거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남은 2주 동안에는 양도세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 취득세 했었죠, 등록명세 했었죠, 재산세 했었죠, 종부세 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중요한 양도세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여러분 세세한 암기 사항보다는 전반적인 틀 위주로 좀 보세요. 뭐에 대해 과세하나, 누가 내나, 얼마를 내나, 몇 프로를 내나, 비과세가 되는 거 없나,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게 틀이에요, 틀. 요거 위주로 굵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